안녕하세요. 20년차 은행을 다니다가 퇴직한 아내의 남편이자 학원을 15년째 하고 있는 강삼권입니다. 이게 제 고향이고 제가 또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어처럼 돌아가고 싶은 귀한 본능이 있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은행을 아내가 이제 다니다가 누구나 다 그렇지만 다니던 직장 언제든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좀 많이 힘들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내도 연봉이 8천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8천이 넘는 직장을 쉽게 그만두라 하기도 그러고, 저도 학원에서 벌긴 하지만 자영업자고 불안함이 있죠. 가족 여행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도 한번 크게 한번 놀자 해서 풀빌라를 한번 갔어요. 풀빌라를 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예약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지어볼까? 근데 우리 집이기도 하고, 또 안 돼도 괜찮고 잘 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가 집을 짓게 됐습니다. 예, 여기가 고향입니다. 저희 세대는 산부인과 출신이 아니에요. 가정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밑에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 가까워요, 집하고는. 그리고 여기는 저희 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쭉 가서 히또라는 마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 한 가는데 45분, 1시간이 걸려요. 혼자서 소를 먹이면서 쭉 가다가 밤이 되면 제 앞에 보이는 노을이 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도 그 노을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소를 옆에 놔두고 그 노을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내가 어른이 돼서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렴풋이 딱 했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당시는 모래사장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내려가서 수영을 하던 곳이고, 항상 여기 수영을 하고 신장로길을 다시 걸어서 집에 가고, 겨울이면 여기서 시금치를 따듬고, 이 공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랑 얘기 끝에 여기 딱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서 여기를 저희 인생의 지금 종착지로, 아니면 하나의 과정으로서 삼아보자고 한 겁니다. 예. 꿈은 이름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항상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법고시를 공부를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진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자랑이 되지는 못했죠. 그리고 학원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만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는 그게 그래도 조금 자랑거리는 됐나 봐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집을 지으면 동네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제가 다 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딱 해서 소위 말해 가오 좀 잡으시라고. 그래서 그날 아버지 하실 말씀이 대한민국에 이보다 좋은 집은 아마 없을 것이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셔서 무엇보다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집을 처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짓자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토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토목을 절개지에 좀 멋지게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설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많이 봤는데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건축사분하고 상의도 해보고 하던 차에 여수에 있는 건축사분하고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해보자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 땅이 원래는 맹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맹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집을 짓고 하려다 보니까 맹지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아버지가 살짝 원망스러웠습니다. 좀 편한 땅을 주시지 왜 이렇게 짓기 어려운 땅을 주셨나 해서, 제 옆에 보면 남해수환연구사라는 해양수산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해서 이런 이유로 통로로 좀 쓰고 싶은데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흔쾌히 저쪽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구를 확보를 했고요. 또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땅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가 국토부 땅이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여수시청에 또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땅을 또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땅을 세팅하고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보시면 되게 커 보이죠. 밖에서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몇백 평이 되냐라고 해요. 사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저희 집 길어요. 길고 저희 집 터 길이가 65m고요. 저희 현재 본동이 있고 아내랑 저랑 있기도 하고 관리사무소로 쓰는 관리동이 있는데, 이까지 다 하면 50m거든요. 저희 건축사분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길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고 하기 때문에 집이 커 보일 겁니다. 혹시 땅을 가진 분들 중에서 네모 사각지는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해놓으면, 저희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좁고 긴 땅 정말 싫다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좁고 기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특별하다. 저희 집의 구조는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100평이 넘고 그러진 않아요. 이 공간이 60평 정도거든요. 60평이라면 아파트로 하면 한 80평 정도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면 여기 중정이라는 공간이 있고 후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중정이라는 공간을 만약에 여기서 폐쇄를 시켰으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거실이라는 공간을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중정이라는 공간이 보이도록,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게 통유리로 다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하여튼 밖이 보이고 그러면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까지 연결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법률적 설계는 당연히 건축사분께서 하시는 게 맞는데 집 지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막 지어주지는 않거든요. 보통 지방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여수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를 받아요. 평당 12만 원, 1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리동까지 하면 7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이 70평이라고 잡고 12, 13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맡기는 분들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건축에 참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되게 작은 돈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이쁜 집을 다 원래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집을 지으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 2억 이상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건축사분에 갔을 때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대략 스케치를 해갖고 오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 집의 토지를 보고 토목을 보니까 긴 집이 맞겠더라고요. 원래는 조그맣게 이렇게 사각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사각지게 만들면 어디에나 있는 집이고 2층 집이고 그러면 이쁠까? 이건 너무 노멀하잖아요. 조금 다른 색다른 집을 만들고 싶어서 집을 쭉 펼쳐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건축사분하고 저 아내랑 저 세 명이서 계속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접도구역에 접해 있거든요. 접도구역이라 하는 것은 도로가 있고 도로 5m 밖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랬고 건축사분도 그랬는데 법령 해석에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복도가 밖 뒤쪽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후정이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처음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설계하시거나 시골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면 물론 훌륭한 건축사분들이 맞는 게 맞는데 그분들도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께서 직접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한 곳의 건축사뿐만 아니라 시청도 가보시고 토목사무도 가보시고 몇 군데를 계속 들려서 보고 또 전문가한테 질의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구조가 그거 하나뿐인지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그래도 빨리 잡아냈고 그래서 그 저희 구조를 바꾸게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전체 올 리모델링을 제가 직접 했어요. 물론 제가 다 목 쓰고 다 못하죠. 기술자분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하고 어떻게든 비용을 세이브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이 집을 지으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건축분들이 고민하는 게 사기를 당했다는 중 아니면 무슨 하자가 생겼다는 중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매일 했어요. 매일 하고 과정별로 기초는 어떻게 하고 콘크리트를 넣을 땐 하자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내부 인테리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보통 건축주분들이 설계비를 되게 아끼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설계비를 아끼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설계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가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절대 설계비를 아끼지 않아요. 그 대신 설계를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뼈대를 잡는 건축사가 하는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디테일한 설계를 잡아준 인테리어 설계가 있는데 저는 두 개를 이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당 13만 원을 주는 건축사분에게 모든 스펙을 다 잡아주고 콘셉트 위치까지 디자인적인 걸 고려해서 모든 걸 색감까지 다 잡아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축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분들이 성의가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수개월이 걸려요. 수개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는 제 인테리어 하시는 이름을 혹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은옥 디자이너라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코명에서 어떻게 우연히 해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처음에 통화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반신반의했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인테리어를 하다 학원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좀 잘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묻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물어봐도 될까? 돈 주고 시키는 일인데 물어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디자이너분들, 건축사분들, 시공사 대표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 처음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한테 이래도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라는 제안을 할 때 되게 협의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집을 다 짓고 건축사분, 시공사분, 현장 소장님, 디자이너분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밥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이제 민박을 목적으로 또 지었고 저희가 나중에 살 걸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 디자이너께서 컨셉 포커스를 어디 맞출 결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조금 가깝게 하지만 완전히 부등호가 집에 치우치진 않게 옥상에서 보면 양쪽 여수에 두 개 많이 있는데 가망모가 여자마을 두 군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루프탑이 딱 돼 있고요. 그리고 계단을 쭉 내려오면 저희 이제 바베큐 장이 있는데 바베큐장은 저희가 시스템 파고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 파고라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비용 되게 많아요. 근데 우연히 좋은 업자분을 만났고 해서
비용을 되게 세이브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저희 후정이 있습니다. 후정 부분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인조잔디로, 처음에 천연잔디로 할까 하다가 시골이고 이게 벌레 같은 거 나올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인조잔디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안에 또 보면 이제 실내 수영장이 있고요. 실내 수영장은 저희가 원수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 같은 경우도 전기 분해 장치를 해서 천연 소금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알레르기나 그런 거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샤워장하고 옷을 벗고 말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돼 있고, 그리고 거실 공간은 저희가 앞에 보면 저희 이게 남해수산연구소인데 아내랑 가끔 앉아서 보면 우리 정원 잘 있네 그 얘기하는 거서 정원이 보이고 양쪽 바다를 볼 수 있어 참 좋고요. 그리고 2개의 조그만 이제 방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설계할 땐 작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면 결코 작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저희 큰 방은 저도 이제 풀빌라를 가다 보면 두 아이를 좀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면 같이 옆에 끼고 재우고 싶은데 바닥에 넣으면 좀 안 이쁘고, 또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침대를 그렇게 놓고요. 그리고 앞에는 저희가 수공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공간은 물론 앞에 바다가 있긴 하지만 이 마당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금 더 넉넉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들어가서 발 담고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바다가 저희 이제 소유거든요. 그래서 고맙게도 원래 저기 모래가 안 들어왔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갑자기 모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이 공간에 제가 사실 꿈꾸는 게 뭐냐면 물고기 박물관이에요. 물고기 박물관하고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해수욕도 즐길 수 있고 저희 집에서 즐길 수 있고 이 앞에서 즐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 보면 태양광 시스템이 없죠. 태양광이 좋긴 한데 태양광을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깨지기 때문에 안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안 했고요. 근데 전기세는 아껴야겠다. 그 히트펌프라는 시스템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온수도 전부 히트펌프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전체적인 전기 전부 다가 히트펌프가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풀로 돌려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전기를 쓰면서 똑같이 상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뭐 가스를 쓰거나 아니면 기름을 쓰거나 그러면 한 달 전기료가 많게는 겨울에는 250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혹시 저희처럼 옹벽이 앞뒤로 있는 경우는 태양광은 옥상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직벽 있잖아요. 이렇게 남서양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수직벽에다가 붙이면 좋아요. 붙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요즘에는 태양광 셀이 태양광처럼 안 보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녹화 작업을 해서 이쁘게 만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익스테리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10원도 전기값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이런 집을 또 꿈꾸는 분들 중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생각을 안 해두시고 하시면 에너지 값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희 11억 들었습니다.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비용, 그리고 설계 비용, 디자인 비용,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집기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가전기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설계도 참여하고 디자인도 참여하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11억은 돈이 되게 큰 돈이긴 하죠. 아내가 퇴직했던 비용 다 털어놓고, 제가 학원에서 번 돈 다 털어놓고, 제가 살던 집도 털어놓고, 그래서 지금은 집도 들도 없는 사이가 됐는데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 건축주분이 아시면, 물론 많이 세이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단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좋은 집을 짓고 싶으면 첫 번째 최고급 자재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최고급 자재를 쓰면 장점은 마감 비용이 줄어듭니다. 집을 지을 때는 자재 비용이 한 절반이라면 인건비가 절반이 그 이상이 넘거든. 근데 좋은 자재를 쓴다는 의미는 인건비의 투입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잘하면, 그래서 시공을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짓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자재를 쓴다, 좋은 디자이너를 만난다, 그리고 건축주가 충분히 공부한다. 유튜브에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10년, 20년 걸렸던 노하우들을 다 틀어놓잖아요. 그걸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하다 보면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집도 최고급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아마 타일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타일이 여기 600이 600이고요. 벽이 600이 1200 정도 타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뼈대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맞는데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는 타일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창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창호가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가격은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독일 창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류비가 많이 들고 유리값이 이번 코로나 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이 창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지 않는 환기장치 있잖아요. 헌혈 환기 저희가 비용이 저희가 잡자재라는 기관에서 그걸 했는데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열회수 장치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영장 습을 빼서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헌혈 환기 장치가 있거든요. 혹시 아파트나 집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열회수 장치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두면 장점이 진짜 뭐냐면 공기가 아예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기를 걸러서 들어오는데 냄새까지 걸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까지 온도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온도가 내부 공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내부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머리가 맑아지지는 않는데 새로운 산소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3개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비용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드는데 그걸 연으로 치면 240만 원, 10년으로 치면 2,400이잖아요. 근데 열회수 환기장치 하나 도입해서 시스템 넣으면 8,900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를 물론 좋지만 환경에 따라 쓸 수 있지만 그런 비용이 목돈이어서 쉽게 투자되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건강, 그 다음에 쾌적한 환기, 그리고 특히 술 드시는 아빠들 직장에서 머리 아픈데 공기가 달라지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쓰는 비용을 쓰긴 했지만 그걸 했을 때 지속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땅입니다. 땅도 참 사연이 많아서 날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땅은 없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각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주변에 땅을 매입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공업자를 선택하는 거. 시공자. 그러니까 건축의 시공자, 그다음에 디자이너, 설계자.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업적이 좋고 하더라도 경력이 좀 적다 하더라도 소통을 잘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집을 지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묻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처음에 신축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다시 직장 그만두고 다시 건축하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원이 보통 10시에 끝날 때도 있고 12시에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12시에 끝나면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그렇게 저녁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협회에 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패시브 협회 같은 협회 참 좋거든요. 그런 데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세미나도 들어보기도 하고 조그만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뛰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지었으면 사실 모르고 지었으면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내가 퇴직을 결심한 지가 한 12월이었거든요. 아내랑 건축사무소 찾아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었죠. 설계를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 과정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리고 설계 과정이 7개월은 기본적인 건축의 뼈대에 대한 설계도 구조 설계도 하지만 인테리어 설계까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수정에 수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쯤에 시공이 들어갔고요. 8월에 시공에 들어가서 뼈대에 대한 완성이랄지 내부가 다 완성이 된 건 4월쯤에 됐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외부 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들 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설계 과정은 대략 한 8개월, 시공의 과정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랑거리요. 저희 집의 자랑거리는 일단은 여수에서 흔치 않는데요. 여수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션하면 턱 트인 곳이고 베이는 섬으로 둘러싸인 곳인데 이게 만이거든요. 가망만과 여자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선녀들이 3시에 입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3시에 입시를 하면 남향보다는 서향이 좋거든요. 저희는 남서향이어서 석양을 질 때 보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제가 이 석양을 지는 공간을 찍어서 보다 보면 저도 넋을 잃고 빠질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장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저희 바닷가입니다. 개인 비치거든요. 개인 비치. 저희 손님만 갈 수 있어요. 저희 손님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공기부양경 타고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워킹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오신 분들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